네, 반갑습니다. KTDS 여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오픈소스 현황 사례를 발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KTDS 오픈소스 사례에 굉장히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페이지에 보면 OSSW라는 표를 썼는데요. 저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OSSW 약어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고요. 외부에 나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더니 레드햇에서 기존의 리눅스의 전략은 버리고 오픈스택으로 전략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세미나 9시부터 와서 굉장히 오픈스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요. 더불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는 KTDS의 오픈소스 사례이기 때문에 좀 회사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0년부터 미디어 분야에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최초 IBM 웹스피어부터 시작을 해서 웹노지 그리고 팀엑소프트에도 갔다가 제이보스로 좀 BMT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아젠다는 3개로 정했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KTDS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KTDS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저희 DS 안에서 OSSW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TDS는 전신이 KT입니다. 1974년에 최신부로 KT가 시작을 했고요. 정확히 KTDS는 2008년도에 KT 데이터 시스템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때는 KT랑 KTF랑 통합되면서 분사가 됐고, 저는 2009년도에 KTDS 입사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KTDS에서는 이 전국망 전체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콜센터 100번이나 114들 콜센터들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하는 모든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KT의 비즈니스가 대부분 90%인데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SI 사업도 대부분 하고 있고요. SI는 대부분 KT 비즈니스가 90%지만 외부 SI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BPO나 주로 KT 사업의 DS가 차지하는 부분은 80%는 KT ITO를 아웃소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T의 SI는 저희는 SI 2.0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부분의 예전에 비용 중심이 아니고 모든 서비스를 비즈니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들을 보시면 대부분 KT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KTDS 내부적으로는 전체 인력의 90%가 기술 인력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문상에서 많이 봤던 KT-BIT 프로젝트를 저희 쪽에서 함께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DB 개발 및 운영 인력이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팀, 제가 DB 미디어 쪽 분야를 담당하는 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팀 인력은 모두 미디어 DB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이 만들어지고 100% DB 미디어 인력 중에 80%는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소싱해서 대부분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 회사에 비해서 앞서 나간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오픈소스 현황을 보면 저희 2013년도에 약 8조 8천억 원 정도의 오픈소스 시장의 매출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를 보면은 35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국내의 IT 시장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전 세계 IT 시장 중에 국내가 차지하는 IT 시장이 10%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소스 분야의 시장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8조 8천억 그리고 국내는 352억이라 그러면 약 국내에서 오픈소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오픈소스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가 굉장히 후발주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픈소스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자, 오픈소스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대부분이 여기서 그 기업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안정적이지 못해, 보안이 안 좋아와 대부분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물론 저도 그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저희 쪽 뒤에 가면 레퍼런스가 좀 있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오픈소스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도입하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기후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픈소스 보안 쪽을 보면 블랙덕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안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내부의 코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용 소프트웨어의 그 패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문제를 그 보안 문제를 제기하면 한 3일 정도 만에 나온다는 또 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나 이 성능으로 보면 오픈소스가 순수 특히 제이보스 같은 경우는 순수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 좀 전에 뭐 오픈시프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저희도 뒤에 사례에서 그 수많은 사용자들의 이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시스템 구축하는 화면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그 오픈소스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대회의 그 사용자들을 좀 모아서 세미나를 간간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2차례 세미나를 했고 외부에서 원해서 직접 나가서 온사이트 세미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나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저희는 오픈소스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30%가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안드로이드도 오픈소스잖아요. 여기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아이폰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아이폰 또 그 SDK 엔진은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밴드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안에 그 내부 설정 화면을 보면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제이보스도 GPL 라이센스로 공개가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시작은 그랬습니다.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TCO를 절감해야 되겠다. 네. 혹은 뭐 전체 IT 비용 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 회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자, 이런 절감 효과를 가지면서도 저희가 품질과 성능을 보장받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오픈소스였고요. 저희 쪽에 저는 인프라 본부에 있는데요. 인프라 본부에서 좀 강점으로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랑 이 데이터베이스 미드웨어 분야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선정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최초 선정은 2010년 말에 저희가 그 선정을 했고요. 미드웨어 분야는 제이보스를 선정을 했고, 이 DBMS 같은 경우는 저희 포스그레스케일 그 피파스를 선정을 해서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많은 그 내부의 레퍼런스를 확보해 가면서 많은 모델을 좀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내부적으로 그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추진 현황은 다 올해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기술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포스트그리나 MySQL이나 제이보스 관련된 무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전환 관련된 문의들은 다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쪽에 저희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 관련된 가이드도 준 케이스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많은 BP사, 이 BP사는 레드햇하고 락플레이스에서 굉장히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많은 저희 내부적인 그룹사랑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블로그 보시면 제이보스 EAP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직접 테스트해서 올리면서 저희 나름대로 내재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는 모바일로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다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 일에는 DBMS랑 오라클에 비교하는 세미나를 많이 진행을 했고, 예, 지금 9월 30일에는 미드웨어 우리 쪽 제이보스에 관련된 튜닝이나 트러블슈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무료 교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가장 궁금하신 레퍼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0년도에 최초 미드웨어를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2011년도에 저희가 고객 만족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선정을 해서 그 미드웨어랑 DBMS를 오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다우랑 라플레이스 그리고 저희 미드웨어 분야는 지금 제 이름이 적혀 있긴 하지만 여기 그 레드햇이랑 라플레이스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최초의 반복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객 만족도 시스템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 안에는 이 미드웨어를 사용하면서 내부적으로 CGI도 콜하고 JNI 인터페이스까지 콜하는 로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그 웹 시스템 중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이 관련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의외로 이 제이보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만에 다 넘어갔어요. 물론 소스 레벨까지. 물론 DBMS 같은 경우는 내부의 튜닝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레드햇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저희 쪽에서 이 전체 스택에 마이그레이션하는 이 전환 방법론을 제가 개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가 뭔가 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DBMS가 몇 개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단위로 보면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미드웨어가 약 4,000개 인스턴스가 있고요. 이 DBMS가 한 300대 정도의 DBMS가 돌고 있어요. DBMS는 물리적으로 300대고 인스턴스 단위로는 약 1,000개 정도의 인스턴스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정이 가장 좋을 것이냐라는 걸 선정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제이보스와 포스트그레스QL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라이브러리들도 오픈 소스로 가지고 와서 이 관련된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했습니다. 예.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일반적인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이보스 2대와 DB 1대를 묶어서 최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우리 일반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이 수행하지 못하는 우리 이중화 관련된 작업들까지도 상용 제품 이중화 최초에는 상용 제품으로 이중화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 별도 오픈 소스 솔루션을 써서 이 데이터베이스 복제하는 그 기능까지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저희 화면을 간략하게 넣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은 많은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저희 DBMS 관리 시스템으로 그 제이보스 EAP 5.1과 그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해서 이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 내부 DB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 형식으로 실시간 그 복제 동기화 시키는 로직을 개발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슬로니아이라는 별도 패키지를 썼고 물론 이 자체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는 테스트를 거쳐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체 그 1,000개 되는 인스턴스의 DBMS를 중간에서 이 DBA 관리 시스템 하나가 전체에 있는 DB에 있는 전부 다 우리 위링크를 쓴 것도 있고 혹은 그 제이보스 안에 내부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JDBC 드라이버를 다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기능들을 다 개발해서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DB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해당 DB의 운영자 아니면은 시스템을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다 모니터링 계정을 만들어서 현재 실시간으로 관련된 모든 DB의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관련돼서도 이 제이보스 EAP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해줘서 가능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 관련된 레퍼런스가 이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프라자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 DBMS 그렇게 많은 DBMS를 5분 만에 어떻게 다 점검을 했냐라는 게 좀 관심사가 있어서 관련된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 관련된 제이보스랑 오픈소스로 전체 스택을 구축을 하면서 비용 자체는 하나도 안 들었고요. 왜냐하면 자체 내부적으로 했고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서브스크립션 비용만 들었다 보시면 되고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저희가 약 2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 물론 여기 금액 비교하는 부분을 일부러 제가 블랭크 처리를 좀 했습니다. 네. 저랑 안 닮았겠지만 제가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그 신규 직원들 두 분이 올해 입사를 했어요. 이 신문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제이보스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관련된 이 그 라이브러리 매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저희가 우리 전체 시스템을 DB는 됐으니 전체 미드웨어를 중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사원 2명이 2개월 만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고요. 네. 구축을 해서 이 전체가 또 이 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한국일보랑 인터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생각보다 오픈소스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EAP를 어떻게 하면 붙일까? 혹은 우리 시스템은 안정화가 돼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고 이 그 뒤에 서포트하는 조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제이보스 한 대에 MySQL에 연동시켜 놓고 우리 커터즈라는 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주기적으로 스케줄링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사이크로스, 물론 사이크로스는 오픈소스 스택은 아닙니다. 네. 이 사이크로스에서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제이보스 한 대에서 각각 통계 제이보스나 울 쪽에 있는 모든 미드웨어를 다 찔러보게 만들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은 3억 원 절감이지만 저쪽에 있는 4,000개의 인스턴스를 다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HP에서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상용 제품들이 URL 한 개를 간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1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다고 생각하면 4,000개를 동시에 찐다고 하면은 저 아마 이 기대 효과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거 우리 그 오픈 스택을 썼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좀 뺐어요. 네. 오픈 스택을 썼을 때 우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이 대용량 사용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스템 이름은 좀 빼긴 했는데 저희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클라우드 IaaS 기반입니다. 그거는 그 앞에 설명했던 피아스 기반은 아니고요. 그 IaaS 기반으로 그 아파치랑 제이보스 EAP랑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저희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룹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지금 현재 5개 그룹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동시 사용자 2만 명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 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KT나 뭐 SK텔레콤이나 LG U+에서 가끔씩 이벤트를 진행할 때가 있죠. 뭐 판매 이벤트나 이런 것도 진행하면 이 동시에 밀려 들어오는 게 12만 명까지도 밀려 들어옵니다. 예. 그때 이 제이보스 EAP의 가장 큰 장점이 순수 자바로 구현되어 있다 보니 이 카펜 페스트만 하면 다 돌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웹로직이나 뭐 웹스피어나 제우스나 이런 것들도 순수 자바 기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내부 IO라는 표현을 쓰면 그 상용 제품들은 내부에 있는 IO를 늘리기 위해서 그 OS의 디바이스 폴링 기법을 좀 사용을 해요. 그래갖고 전부 다 네이티브 IO라는 표현을 써서 그 OS의 네이티브 IO를 호출하면서 IO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 그 네이티브 IO가 OS의 폴링 방식을 쓰면 이 속도 자체가 이 자바 IO가 못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실상 저희가 이 구축에서 이 TPS 성능 특정을 해보면 오히려 그 네이티브 IO가 제이보스의 자바 IO를 따라가지는 또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쪽에 내부에 소스 코딩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자바 IO 쪽도 그렇게 성능은 느리지는 않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는 그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 이 시나리오가 보면 1번에 색깔이 그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그 오픈 소스를 사용했을 때 비용을 보시면 됩니다. 오픈 소스도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당연히 우리 그 EAP 제이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커뮤니티는 비용 자체가 차지가 안 되겠죠. 네.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총 소요 비용이 절감 비용이 0이라고 했을 때
자, 7번 날 보시면 웹하고 와스만 바뀌어도 32.2%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IT 비용은 줄어들고 있죠. 서비스 하는데 굉장히 힘든 게 그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벤더사랑 일할 때도 이 금액은 정해져 있다 보니 또 이 가격 경쟁에서도 굉장히 또 벤더사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매년 IT 비용이 줄어들고 인력 부족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왜 업무는 계속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IT 서비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전략은 대부분의 시스템들을 오픈소스 미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IT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오픈소스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인력 부족 해소가 나타납니다. 왜 인력 부족 해소가 나타나냐? 저희는 그 상용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비용을 사람에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량도 올리고 있고 인력을 뽑고 있고, 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또 질문이 많이 없으시네요. 우리 내부적으로 세션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질문으로 저희가 많이 힘든데 원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문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